안녕하세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민희선입니다. 뇌 건강도 쏙쏙 챙기는 기억재활유 인지활동 생생두뇌톡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기예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맑은 하늘을 보고 외출했다가 비가 쏟아져 난처했던 적이나 슬슬 더워지는 것 같아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섰다가 쌀쌀해서 감기 걸릴 뻔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일기예보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기예보는 왜 중요할까요? 네, 날씨는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부는 날씨를 보고 씨를 뿌리거나 거두기도 하고, 태풍 예보가 있다면 사고에 대비해 비행기나 배의 운항 일정이 취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일기예보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할까요? 일기예보는 기상청에서 발표하여 매일 뉴스나 라디오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제 실제 일기예보를 보며 직접 확인해 볼까요? 일기예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강서구의 날씨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할까요? 강서구는 서울에 속해 있으니 서울의 날씨를 확인하면 됩니다. 일기예보에는 두 가지 기온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왼쪽은 하루 중에 온도가 가장 낮은 최저기온, 오른쪽은 온도가 가장 높은 최고기온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최저기온을 비교해보면 강원도가 되겠네요. 반대로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최고 기온을 비교해보면 대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일교차를 구해볼까요? 일교차는 하루 동안 기온의 차이를 말하며 최고 기온에서 최저 기온을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면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에는 쌀쌀한 날씨가 되기 때문에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감기에 걸리기 쉬워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서울의 일교차를 구해볼까요? 최고 기온 29도에서 최저 기온 20도를 빼보면 서울의 일교차는 9도입니다. 다음으로 일기예보에 나오는 용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일기예보에는 기온 이외에도 하늘의 상태, 습도, 풍속, 강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까요? 먼저 흔히 그림으로 표시되는 것은 하늘의 상태입니다. 하늘의 상태는 맑음, 구름 많음, 흐림이 있고 그 밖에도 비, 눈 등 날씨를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다음은 습도입니다. 습도는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을 말합니다. 습도는 0에서 100%로 표현하며 50%를 기준으로 50%보다 낮으면 습도가 낮고 50%보다 높으면 습도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습도는 60에서 75% 정도이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은 70에서 85%, 춥고 건조한 겨울철은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곰팡이가 잘 생기고 불쾌지수도 높은 편이며 습도가 낮을수록 정전기와 화재가 잘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풍속입니다. 풍속은 바람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강풍특보가 발표되는데요. 강풍주의보는 풍속 14m/s 이상, 강풍경보는 21m/s 이상을 의미합니다. 강풍특보가 발표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은 강수량입니다. 강수량은 비가 내리는 양을 의미합니다. 5에서 10mm는 큰 피해가 없고 우산을 쓰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비, 10에서 20mm는 빗소리가 강하게 들리고 우산을 써도 옷이 젖는 정도의 강한 비, 20에서 30mm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강한 비입니다. 너무 많은 비가 내리면 호우특보가 발표되는데요.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6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9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입니다. 호우특보가 발표되었을 경우 산이나 계곡 등의 출입은 자제해야 하고 지하차도나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으니 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온, 하늘의 상태, 습도, 풍속, 강수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이 헷갈리고 어려우시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며 이해해 볼까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화면을 잠시 멈춘 후 문제를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 일교차가 가장 큰 지역은 어디일까요? 일교차는 최고 기온에서 최저 기온을 빼면 되니 참고해서 풀어보세요. 지역별로 일교차를 구해보면 서울은 9도, 강원도도 9도, 대전은 11도, 대구는 6도, 목포는 7도, 부산도 7도로 일교차가 가장 큰 지역은 대전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우산을 챙겨서 외출해야 하는 날은 총 며칠일까요? 우산을 챙겨야 하는 날은 비가 내리는 날인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총 5일입니다. 세 번째 문제, 오늘의 예보를 보고 외출 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골라주세요. 강수량이 20mm로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산과 장화가 필요할 것 같고 풍속이 12m/s로 강한 바람이 부니까 바람막이를 입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기온은 7도로 쌀쌀하기 때문에 반팔보단 긴팔을 입는 것이 좋겠고 추운 겨울은 아니기 때문에 목도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외출 시 준비해야 할 것은 우산, 장화,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이번 주 일주일 일정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해야 할 일로 이불 빨래, 강아지 산책하기, 스키 타러 가기가 있는데요. 하루에 한 가지씩 활동한다면 각각 무슨 요일에 할지 일기예보를 보고 정해볼까요? 먼저 이불 빨래입니다. 이불 빨래는 햇빛에 이불을 말려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은 제외하고 눈이 오는 날도 제외해 보겠습니다. 남은 수요일, 금요일 중에 오전, 오후 모두 맑은 하늘인 수요일에 이불 빨래를 하면 좋겠네요. 다음은 강아지 산책하기입니다. 강아지 산책도 비나 눈이 오는 날은 제외해야 하고 수요일엔 이불 빨래를 하기로 했으니 강아지 산책은 금요일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계획할 일정은 스키 타러 가기입니다. 스키는 눈 위에서 하는 스포츠로 눈이 오는 주말에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토요일 오전엔 비가 오니 일요일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생생두뇌톡 문제는 어떠셨나요? 이번 시간에 배운 일기예보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날씨에 맞춰 대비하는 습관을 길러봅시다. 제가 준비한 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 더 보고 싶은 분들은 뒤로 가기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열심히 저희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다음번에는 더욱 즐거운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